국민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냐, 국민의 눈물을 대통령이 닦아줘야 할 것이냐.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로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고 있는 분이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교섭단체 연설을 하셨죠? 오늘이 맞습니다. 원내대표 취임한 지 며칠째 되십니까? 35일째 되는 걸로 35일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폭풍 같은 한 달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 육사 지방선거까지 있어가지고요. 원내대표가 처음에 되면은 그 한 달이 제일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정말 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예. 네. 할만합니까? 제가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몸무게 빠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섭단체 연설 제가 쭉 보니까, 역시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네.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언론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네. 평소 그렇게 문창극, 뭐랄까, 이제 중앙일보에서 칼럼도 쓰고 했는데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칼럼을 보면은요, 굉장히 편향된 시각이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편향됐다는 게 약간 네, 보수적 한쪽으로, 관점이란 그런. 네, 보수에서도 좀 극보수라고 예. 저희가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언론인들이 예. 그 객관적이고 제3자의 시각에서 보통 글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편향적 시각을 가진 분이라는 것은 그만큼 좀 독특한 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또 시각도 일반적인 사고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친 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한 5대째 기독교 집안인 것으로 제가 네, 네.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모친께서 아마 만삭의 몸으로 이북에서 이제 넘어오셔서 충북 청주에 네, 네, 네. 예, 청주에서 이제 태어나신 거죠. 이제 문 후보자가. 근데 이제 그 교회 내에서 그 강연한 내용이 이제 방송을 타고 돌면서 네. 이게 뭐랄까 역사관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 문제는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장로로서 또 아니면 어떤 그 직업인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예. 있다고도 이제 그렇게 강변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것은 총리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안 계셨을 때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3.1운동 정신에 입각해서 이 후보자가 하신 말씀을 봤을 때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일제 식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총리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되신다는 가정 예.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3.1절 행사, 8.15 행사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지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방송을 보니까요.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님도 나오셔서 예. 라디오에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베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새누리당 쪽에서도 지금 자진 사퇴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연 전문 혹시 한번 다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방송 나간 거는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는 이제 전체 맥락은 1시간 뭐 몇십 분짜리고 제가 이렇게 전문을 한번 쭉 뽑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근데 취지는 우리나라가 이런 시련을 겪었는데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크게 쓰기 위한 그런 뜻이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 쭉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이렇게 물론 잘라서 보면 이제 민감하게 보여질 수 있는데. 물론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식인이시니까 취지야 좋았겠죠. 예. 그러나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예. 전체 취지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부분을 끊어서 지금 그것이 대선의 핵폭풍과 같은 그런 것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문창국 후보의 발언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라는 시각이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똑같은 논리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노무현 예. 대통령의 그 발언도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거기만 딱 잘라서 놓고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예, 이걸 억울하다. 가지고요. 예, 이걸 예. 가지고 지금 검찰이 기소하고요. 예. 국정원이 무슨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예. 이 발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느 대목이 더군다나 예. 그 일제 침략과 예. 관련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 뭐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군데군데 여러 가지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아직까지 그 방송에 나가지 않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은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차마 그것까지 보도를 하기에는 뭐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저 KBS 쪽에서요? 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다른 뭐 2탄, 3탄이 있다 뭐 이런.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논란을 벌일 부분이 아니고요. 예. 제가 오늘 국회의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와대의 인사청문회 인사위원장이신 김기춘 비서실장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4.3 폭동 얘기는 4.3은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제주 4.3 사건은 제주 4.3 예. 폭동이라고 그렇게. 제주 4.3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뭐 네. 공산주의가 뭐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 예. 시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있죠. 자학적 어떤 시련을 극복하는 한국인이 DNA가 그렇게 게으릅니까? 네? 제가 나중에도 한번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조선 민족이 게으르다 이렇게는 안 했고 조선 유학생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학생이 근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요. 예를 들면 총리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저희도 뭐 야당 입장에서 지난번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제 입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아직 안 꺼냈는데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총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 들어서는 적어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지금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관을 한번 뭐 전체적으로 한번 사실이 뭐냐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서치를 했기 때문에 다뤄볼 예정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문창극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국민적 그 여론과 감정이 과연 이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어떤 국민적 상처를 준 부분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먼저 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청와대가 입장입니다. 먼저 어떤 입장을 정해서 결자 해지를 좀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약간 뭐랄까 국정 공백이 좀 너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국무총리가 그냥 계시잖아요. 현재 국무총리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보도를 보니까
내일 뭐 장관을 임명할 것이다 뭐 이런 예, 좀 전에 이제 청와대 개편했고. 네. 예. 근데 저는 그것은 반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총리의 제청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총리가 제청을 하고 나가면 그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임 총리가 먼저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후에 인준 받은 뒤에 네, 그런 네. 다음에 제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죠. 아, 네. 그런 순서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네.